경제부 인사 외에 외교부 인사에도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새로 드러났습니다. 최 씨가 지난해 미얀마 대사 후보를 직접 만나 면접을 보고 내정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최순실 씨가 미얀마 공적개발 원조 사업에 개입해 수백억 원의 원조금을 노린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강압수사람의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최 씨에 대해 특검은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최순실 씨 국정농단 재판에서 문체부 김종 차관 인사부터 2대 학사 비리에까지 연루된 하정희란 인물의 이름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정유라 씨가 다닌 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출신인 하정희 씨와 최순실, 김종 전 차관의 관계를 사실은 코너에서 집중 조명합니다. 최순실 씨 측이 대통령을 움직여 딸 정유라에 대한 삼성의 지원을 이끌어낸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삼성 앞에서 최 씨가 갑의 위치에 있던 정황을 보여주는 최 씨 측 문건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폭로한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이 SBS 8시 뉴스에 출연합니다. 폭로에 나선 배경을 직접 들어봅니다. 설 명절에도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불이 나 9살 남자아이가 숨졌고 결과하던 남편이 아내 차에 불을 지르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50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물류창고 화재의 원인이 담배꽁초 때문이란 판결이 나왔습니다. 담뱃불을 손가락으로 튕겨서 껐던 직원이 거액을 배상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캐나다 퀘벡의 한 이슬람 문화센터에서 총기 난사로 최소 6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무장교환들이 예배 중이던 신도 수십 명을 향해 총격을 가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통해 불통과 비밀로 덮여있던 청와대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구중궁궐이 돼버린 청와대, 무엇이 문제인지 생각해보는 연속기회, 오늘부터 전해드립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국정농단 의혹이 근거 없는 모함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오늘 또 한 가지 국정농단의 근거를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최순실 씨가 외교부 대사 인사에도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유재경 주 미얀마 대사를 뽑는데 직접 면접을 보고 추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왜 미얀마 대사였을까요? 최 씨는 미얀마에서 정부 예산을 받아 사업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현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 씨가 미얀마 대사 인사에 개입하면서 노린 건 결국 돈이었습니다. 저개발 국가에 지원하는 수백억 원대 원조금을 노렸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전병남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순실 씨가 노린 이권은 우리 정부가 미얀마에 지원하기로 했던 공적 개발 원조 ODA 사업 예산이었습니다. 예정입니다. 특검은 미얀마 원조 사업 예산 편성에 관여한 코이카 한국국제협력단 관계자들도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특검의 다음 목표는 우병우 전 수석입니다. 오늘은 우 전 수석의 지시로 좌천당했던 문체부 관계자들을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김혜민 기자. 네, 특검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소환 조사가 멀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최근에 최순실 씨 국정농단 재판에서 하정희라는 낯선 이름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문체부 차관 인사부터 2대 학사 비리까지 연루가 돼 있다는데 오늘 저희 사실은 코너에서 하정희라는 인물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박세영 기자. 네. 저도 하정희라는 이름 최근에 이제 여러 번 들어보게 됐는데 차관 인사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의 주연이라면 하정희 씨는 조연 역할을 한 셈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승마 지원 비리 관련 단독 보도입니다.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에 대한 삼성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대통령을 조종한 보다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최 씨 측이 자기 입맛에 맞게 승마협회와 삼성을 움직이려고 만든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내용이 어떻게 현실화했는지 한번 보시죠. 특별취재팀 박민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갑에 위치해 있던 최순실 씨는 국정농단 사태 수사가 시작되자 측근들에게 위증 지시를 내립니다. 익숙한 영상 하나 있는데 한번 보시죠. 자,
자, 이 영상에 나오는 주인공이 정유라 씨죠. 지금 독일의 승마장에서 연습하고 있는, 승마 연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영상을 직접 촬영한 분이 있습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을 거침없이 폭로하고 있는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 오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저기서 말씀을 하실 때 최순실 씨가 갑이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좀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30대 남성이 담배를 피우고는 손가락으로 튕겨서 이 담뱃불을 껐다가 이게 큰 불로 이어졌습니다. 손가락 한번 잘못 사용했다가 억대 낭패를 보게 된 이 남성의 사연을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원스러운 표현으로 한미 동맹에 대한 약속을 했습니다. 말은 꽤 통 크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한정식 기자입니다. 이 황교안 권한대행의 행보에 대해서 요즘 세간에 관심이 많죠. 우선 이런 게 있습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내일 끝납니다. 후임 소장을 임명한다면 그건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총리에게 권한이 있기 때문에 황 총리가 인사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황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황교안 총리에 대한 궁금증을 한번 다 풀어보겠습니다. Q&A 리포트 양만희 기자입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재 소장과 구속된 문체부 장관 후임 인사를 하려 해도 국회 임명동이나 청문회라는 벽이 떡 버티고 있습니다. 다만 안보나 치안, 민생에 일정이 집중돼 있어서 보수 후보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SBS 양만희입니다. 설 연휴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불이 나 집에 있던 3남매 가운데 막내가 숨졌습니다. 장세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51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대형 화재의 원인이 담뱃불 때문인 것으로 판결났습니다. 담뱃불을 손가락으로 튕겨 껐던 남성 때문에 불이 시작됐다는 건데 이 습관 때문에 남성은 수십억 원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효건 기자입니다. 캐나다 퀘벡의 이슬람 사원에서 총기 난사로 기도 중이던 무슬림 6명이 숨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 시행 다음 날 발생한 사건인데 서방의 반이민, 반무슬림 정서가 표출된 신호탄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한세연 기자입니다. 미국 안팎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반발하는 시위가 이어지며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원과 의회도 견제에 나섰지만 트럼프는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 최대식 특파원입니다. 설 연휴 동안의 정치권은 친박과 친문 이 둘 빼고 다 모인다는 제3지대 빅텐트 논의로 분주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과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를 잇따라 만났습니다. 보도에 한정원 기자입니다. 네, 정치부 문준모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문 기자, 반 전 총장이 지금 리포트에 따르면 이 빅텐트론 관련해가지고 이제 만날 사람들 다 만난 거 아닌가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지율이 높아질수록 탈당하는 사람도 많아질 거고 빅텐트 치기도 편해질 거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불통과 비밀로 덮여있던 대한민국 청와대의 민낯을 봤습니다. 구중궁궐이 돼버린 청와대.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청와대를 바꾸자 연속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 한승희 기자입니다. 나흘간의 설 연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연휴 뒤 첫 출근길, 영하 10도를 밑도는 매서운 한파가 예상됩니다. 이세영 기자입니다. 올겨울 폭설과 한파가 미국 북동부 지역을 강타해 최소 13명이 숨졌습니다. 쌓인 눈과 고드름이 녹을 새 없이 커지기만 하다가 집 지붕을 뚫고 들어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박병일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쌓인 눈이 녹을 겨를도 없이 눈폭풍이 또 불어닥치면서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박병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6년 만에 친정팀인 롯데로 돌아온 이대호 선수가 입단식을 가졌습니다.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롯데를 가을 잔치로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프로농구에서는 인삼공사가 올 시즌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2위 삼성을 꺾고 선두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교체설이나 돌던 외국인 선수 사익스가 펄펄 날았습니다. 정희동 기자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 후에 잠잠했던 독일 병정 슈바인슈타이거, 오랜만에 멋진 골로 잉글랜드 FA컵 16강 진출을 이끌었습니다. 대설특보가 내려진 동해안 지방에 20cm가 넘는 폭설이 내려 늦은 귀경길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영동 남부와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3에서 10cm 안팎의 눈이 더 내린 뒤 오늘 밤이면 모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 또다시 강력한 한파가 밀려오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1도, 경기도 가평은 영하 17도, 남부지방도 대구가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은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중북부 지방은 오전 한때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중부 내륙 지역으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면서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1도, 한낮 기온도 영하 1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새벽 사이 호남 서해안 지역은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주 후반까지 이어진 뒤 점차 물러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저희가 오늘 새로 선보인 세트는 둥근 앵커 테이블과 그 테이블을 품어안는 모양의 디지털 스크린으로 구성했습니다. 둥근 테이블은 동서남북, 남녀노소 모두의 시각을 뉴스에 반영하자는 취지입니다. 또 품어안는 구조는 소외당하고 고통받는 분들을 더욱 생각하겠다는 약속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런 뉴스를 하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